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슈마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슈마트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해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생활기록부를 이제 작성하는 시기가 됐어요.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생기부는 어떤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예요? 어떻게 생기부를 작성해야지 대학교가 좋아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두 번에 나눠서 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부분과, 두 번째는 진로활동, 저희가 이제 생기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그리고 진로활동, 세특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에서 더 자세하게 진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공개방송으로는 진로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대비적인 저의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방송을 해드릴 거고, 첫 번째 생활기록부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담임선생님이죠. 선생님입니다. teacher. 그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결국은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주는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일단 담임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생님, 그리고 각 과목들 담당 선생님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생기부의 가장 기본 라인을 가져가는 것은 창제활동의 반 이상을 가져가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동아리 선생님, 진로 선생님, 일단은 창제 부분만 봤을 땐 그렇고요. 세특 같은 경우도 학과 선생님들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나? 우리 아이가 되게 많은 활동을 했고,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뭔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써줄 수가 없대요. 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다 만들어 놓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선생님은 그걸 생활기록부에 넣을 수가 없다라 그래요. 이게 솔직히 생활기록부에 안에다가 넣을 수 없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런 대외적인 이런 수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학교 안에서 활동을 해야지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 허락 없이 그냥 우리 학생이 뭔가를 했다라 그래서 그걸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작성해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작성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을 파악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중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방관형.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방관형이, 솔직히 컨설팅을 받는 아이들은 방관형 선생님이 되게 좋지만, 컨설팅을 받지 않고 혼자서 어떤 주체적으로 지금 생활기록부를 계획해서 만드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그 이유가, 방관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알아서 하라고. 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라는 건, 알아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방관형은. 그런데 아예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아는 아이들은 활동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계획 세우고 만들어 나가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줘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의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지식을 전달해 줘야지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갈 텐데,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 그러면 컨설팅 하는 아이들은 컨설턴트들이 알려줄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가자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서 집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니까 컨설팅 받은 아이들은 솔직히 되게 좋은데, 컨설팅을 받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솔직히 생기부 수준이 되게 많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런 우리 담임이, 아니면 우리 진로나 동아리 선생님이 방관형이에요. 그러면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간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수록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하게 한 다음에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나, 어떻게 제시하면 됩니까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선생님들 파악하는 것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방관형 선생님은
솔직히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두 번째는 소심형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소심형이 뭐냐면, 야, 그거 생기부에 못 써. 야, 그거는 생기부에 쓸 수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에다가 만일 작성을 했을 때 그 생기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다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은 공무원입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좀 이런 어떠한 자신의 평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사고과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게 자신한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겁을 내세요. 이거는 넣을 수가 없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될걸? 하면서 조금 물러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좀 겁이 많으세요. 그러면 솔직히 좀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교육을 선생님들이 가면 교육 안에서 좀 하면은 안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웬만한 활동들을 좀 겁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타입이라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제 생기부 기재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한테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개기면 안 되고 좀 제시를 하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생활기록부가 작성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학생이 하고 아니면 학부모님이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담임이 아닌 어떤 진로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런 좀 진학과 관련된 이런 진로 진학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거나 학년부장이나 이런 분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죠.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심형 선생님들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학생이 더 적극성을 띄어야지 좀 생기부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선생님이 또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적극형 선생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적극형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뭔가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을 이렇게 뭘 좀 해와야 된다, 보고서를 만들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좀 적극성을 갖고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선생님이세요. 되게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 안에 어떠한 이제 평가글 같은 것들이나 어떠한 생기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긍정적 방향과 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성을 띠면 좋은데, 좀 잘못된 방향이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생기부 안에는 많은 양을 집어넣기보다는 좀 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어떤 능력과 평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닌데, 이제 많은 활동을 어떻게든 많이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읽어봤을 때 활동은 많지만 그 안에 학생의 평가나 이런 좀 발전성이나 이런 어떤 좀 생기부가 약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적극형 선생님이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솔직히 적극형 선생님들은 되게 고맙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직접 발벗고 나서서 뭔가를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정보를 좀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이 됐을 때 뭔가 좀 써서 내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적극형 선생님들이세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자신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메모를 해오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내가 어떤 활동을 했어요 라고 써서 내기보다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노력을 통해 갖고 나의 어떠한 특정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어떤 능력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적극형 선생님들은 좀 내가 어떤 활동에 대해서 뭔가를 소통을 할 때 좀 정확하게 적어서 내고 어떤 과정 중심으로 양보다는 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번에 보셔야 될 이제 선생님은 조사형 선생님이세요. 조사형 선생님은 뭐냐면 이제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사
조사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기부에 작성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면서 좀 찾아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그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학생들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집어넣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기록부가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조사한 내용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생기부 이 기재 요령이 잘 읽어보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써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조사를 통해서 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집어넣을 수 있는 활동들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조사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부 있잖아요. 교육부에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부에다가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준 자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좀 제공을 해주고 교육부랑 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라인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좀 알아봐 주시면서 적극성을 갖고 조사하면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형 선생님들은 좀 잘못된 정보를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정보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이런 안내 이런 정보들 그리고 교육부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좀 활용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독재형입니다. 독재형 그냥 깔끔하게 설명해드리면 이거예요. 야, 생기부 선생님이 만드는 권한이야. 네가 내 권한에 왜 도전을 하지? 야, 됐어, 꺼져. 이게 독재형인데 그냥 독재형 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생활기록부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드는 거지 혼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학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재형 선생님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합형인데요. 이 단합형이 이제 최악인데 뭐냐면 학교 자체가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 않아요. 그냥 학교가 생기부를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침이에요. 학교 규정과 방침이기 때문에 이 규정과 방침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지도 않고요. 그냥 학교 자체 내에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 생기부 갖고 대학을 가야 돼요. 제가 최악의 학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합형 학교들은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조사를 좀 잘 하셔서 이렇게 단합형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만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좀 잘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예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 예고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오후 6시 일요일날 6시 지금 제가 방송 찍는 다음 날인데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대입이 모두 공개해드리는 방송 생활기록부 진로활동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놈의 능력을 평가하라는 글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대학교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를 정하기 막연하고 두려운 이 시기.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로 미래를 설계하라. 세바이오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의치 한의학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간호보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화공 에너지 로봇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앞으로 유망한 계열별 진로 로드맵 심화편 5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발맞춰 지적 탐구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미디어 숲의 진로 로드맵 심화편 시리즈였습니다.